최근에 미국 측에서 해군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쪽으로 SOS를 좀 쳤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본 물론 이제 한국 대비로서는 일본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미국이 좀 대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아니면 일본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국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배경이 어떻게 좀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지금 조선업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을 채워주려면 단발적으로 뭔가 뭐 군함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걸로 끝나야 되지 않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도 영위하고 있는 조선업의 사이즈가 작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이 아닌 조선 국가 중에서 이제 한일 이렇게 꼽을 수 있지만 일본은 조선업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 2020년 대비 지금 2026년이 되었을 때 건조량이 중국이랑 한국은 모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그냥 줄거나 아니면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주 점유율이 더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선 시장이 좀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객들의 선택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배경 산업에 해당하는 밸류체인들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손을 잡고 시작해서 내가 과연 끝까지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을 좀 제치고 한국에 대한 SOS를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설명을 주셨는데, 자, 미국이 한국 조선사에 RFI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선 저도 RFI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저도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다가 그걸 보낸 것에 대해서 행정적 의미나 향후의 뭐 전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RFI의 풀네임은 Request for Information입니다. 저희 정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방산 딜이 있을 때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지금 오선협상 대상자가 26년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저희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RFI를 24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에 요청을 해서 과거에 어떠한 걸 만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인적 자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여유가 어느 만큼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윤곽을 좀 제시를 해야 상대방에서도 어디에다가 어떠한 거를 조금 발주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준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 이제 마스가를 진행은 하는 건가, 미국이 정말 군함이 필요해서 한국에다가 뭔가를 발주를 하긴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으셨는데, 미국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한테 RFI를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 게 일단 시작이 될 수 있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예상해 볼 만한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RFI를 받았다고 해서 뭐 당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사례를 들어보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의미 있는 향후의 행정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좀 있겠습니다. 또 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도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동맹국 협력 상대로 지금 뭐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 이 전략적인 의미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어서 한국을 좀 전략적인 상대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조선업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중국이 너무 그 조선업이 그럼요. 커지고 네.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도 완전히 빨리 만들고 네. 자기네 나라에 입국하는 배들을 입항하는 배들이 거의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지금 입항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안보적인 위협을 많이 느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부터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면 지속성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좀 선택하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좀 선택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연합훈련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뭐 림팩 훈련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그 한국의 이지스함 굉장히 호평받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군함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도 뭐 잠수함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진일보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좀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호평받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까? 원래 사실 림팩에 참여해서 그 굉장히 그때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항상 있었었는데요. 요즘에 왜 뉴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란에 파견되어 있는 항공모함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군인들의 이 생활이 너무 안 좋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 항공모함 자체에 대한 수리 보수도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끌고 나가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의 그 전투함이 굉장히 노후화되는 데 따른 상대적인 효과도 저희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전투함들이 막 너무 오래되고 성능이 안 돼가지고 전투에 투입을 못할 정도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성능 개발하고 다음 시리즈 또 만들어서 차세대로 또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 그 가장 최신으로 만든 이지스함의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냥 선박 자체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나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 이런 것도 높은 것으로 보여서 아마 좀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매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최근에 뭐 이란전 관련해서 항공모함들 나와가지고 뭐 배 위에서 뭐 엄청난 오랜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승선해 있는 해군들은 진짜 죽으려 한다고 지금 거의 막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 나오고 정도까지 이야기 있는 들릴 정도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전투하겠냐 뭐 이 정도로 이야기가 좀 있다고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이제 좀 노후화된 것들이 이제 과연 뭐 한두 달 잠깐 나가는 거야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면 배에서 못 내리면 그게 정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군함도 이제 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나 라이센스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부품이 우리가 뭐 조선 부품뿐만 아니라 모든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것들도 다 국산화 이슈가 결국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전투함의 국산화율은 다른 무기 체계보다 조금 높은 편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65% 이상 정도는 대체적으로 될 거고 이제 높은 비율은 뭐 80%에 가까운 그런 시리즈도 있을 것이고 아니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스킴은 저희 항상 과거에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에서 퇴역한 군함이나 전투함 막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쓰면서 국제과제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요번에는 요 부품 하나를 국산화 시켜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부품. 그렇게 해서 정말 0%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또 기자재 업체들이 뭐 창원이나 부산 일대에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 상선에 대한 그 사업 사이즈가 지금까지 많이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함 관련된 밸류체인도 유지되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저희가 거꾸로 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요 종사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의 이 포션도 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그냥 생각을 더듬어 보면 미국이 이러한 뭐 상선이나 군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간 퇴화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됐다고 또 생각될 수 있겠네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또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뭐 부품을 많이 하고 특허를 갖고 라이센스를 또 주장해 버리면 우리가 좀 크기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거는 꼭 군함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선에서도 보면 유럽이 자기네들이 원래 완성 조선을 하다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엔지니어링 업체로 그냥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지금도 LNG 캐리어 만들면 프랑스 GTT한테 로얄티 주고 그 선박용 추진 엔진 만들면 에버런스사한테 그 로얄티 주고 하는 상황을 유지를 해서 그나마 내가 지금 거대 그 조선 팩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배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유지하는 그 마지막 보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게 된다고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실무적인 배를 만드는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적용을 물리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좀 더 국산화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생각보다 그 조선 부품 업종들이 뭐 80% 이상 국산화율이라면 야, 그 정도면 굉장히 정말 높은 편으로 보이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체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 이게 뭐 레고도 아니고 일단 갖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품들을 다 옮겨가지고 그냥 조립만 뚝딱뚝딱 하면 될 정도인지. 네, 실제로 배는 네. 약간 레고처럼 만드는 게 네. 맞고요. 네. 저희가 초대형 컨테이너 하나 만들 때 한 250개 정도의 블럭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것들을 밖에서 만들어서 결국에 배 모양으로 할 때는 그 도크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딱 조립해서 네. 붙여서 물에 띄우는 네.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군함도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진 않겠지만 선체에 대한 부분을 블럭화 시켜서 그쪽에서 조립을 하는 걸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이제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저희 옛날에는 군함 한 5년이면 만들었는데 지금 막 9년씩 걸려요라고 하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형태가 진행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그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인프라와 이런 그 맨하워를 사용할 게 아니라면 굳이 RFI를 줄 이유도 없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 고객이 목포에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내려가 봤는데 목포 쪽에 조선소를 가봤거든요. 네네. 아, 되게 웅장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거기를 이제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목포에 있는 호텔이 있어요. 목포 호텔인가? 거기 가서 올라가서 보면 이게 도쿠가 보이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 목포에 HD 현대 사무가 맞아요. 예, 있잖아요. 현대 사무, 거기에 예.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호텔에 맞아요. 가시면 예, 현대, 예. 아침을 조선소 뷰로 예, 맞이하실 맞아요. 수 예,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거기서 커피숍에서 제가 네. 고객도 만나면서 여기가 뷰 맛집이다 그래서 조선소 뷰를 보여주시더라고. 네, 조선소 뷰. 아주 웅장해지더라고. 야, 저거 요즘에 보면은 뭐 짓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면 LPG를 짓고 네, 있구나. 네, 예. 근데 그 뷰를 보고 나면요 조선주를 사고 싶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안기엔 가면 안 돼요. 네, 거기를 보면요 정말 웅장해지거든요. 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저렇게 만들고 있나? 그 만든 게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맞습니다. 예, 실제 그러니까 조선주를 매수를 클릭을 하게 돼요. 거기 보고 있으면. 매크로 제조업이 완전 끝판왕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예, 정말 반할만.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반할만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군함 MRO, 뭐 신조 사업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뭐 긍정적인 요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있다면 또 이런 것들이 국내 조선사에 가져올 만한 어떤 파급,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혹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뭐 좀 리스크가 있을지 그거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조선 사업은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상업적으로 내가 배가 필요하니까 얘기해보고 주문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리드 타임과는 차원이 다르게 깁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해양 플랜트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길 수 있는 게 방산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아니어도 만약에 조선 업체들이 이를 잘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